선물 매매는 도 아니면 모입니다. 초보자들에게 더욱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요즘. 현물보다도 선물은 레버리지로 조금의 실수로도 깡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내용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몇 번이나 청산을 당했었지만 결국 이 내용을 깨닫고 나서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선물 매매에서 95%가 손실보는 이유와 필승 대응법 10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 끝까지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95%가 선물 매매에서 잃는 충격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손익비를 계산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손익비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익 금액을 평균 손실 금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얼마나 크게 먹고 손실 보고 나왔을 때는 얼마나 적게 손실 받는지 가성비 있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는 건데, 흔히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과 손익비를 구별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현재 선물 계좌에 뜬 현재 수익률이죠. 그래서 1억짜리가 1,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90%가 난 거예요. 다 손절하고 끝난 거고, 1,000만 원이 현재 2천만 원까지 평가금에 떠 있다. 그러면 수익률은 이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100%의 수익률이 떠 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80%인 거다. 수익률은 현재 정적인 사진과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손익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매매했던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얼마나 평균적으로 수익 금액이 큰지 손실 금액이 작은지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손익비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이거를 간과를 하시고 자기가 이 손익비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A라는 투자자를 예를 들어서 손익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투자자가 10번을 매매했습니다. 첫 번째는 40만 원을 먹고 나왔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만 원을 손실 보고 나왔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20만 원을 손실 보고 나왔고, 네 번째는 70만 원을 수익 보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A라는 투자자는 총 10번 매매해서 4번 빨간 박스 쳐진 만큼 4번의 수익률을 얻었기 때문에 승률은 40%입니다. 10번 중 4번의 수익이 났는데 손익비는 이 4개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총 수익 금액은 180만 원이고 4번 매매를 했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하면 평균적인 수익 금액은 45만 원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6번은 손실을 본 거겠죠. 그 손실 금액을 다 더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90만 원을 6번 손실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6을 더하면 마이너스 15만 원이 되죠. 그러면 A 투자자는 한 번 수익을 볼 때는 평균 45만 원이 수익이 났고, 손실 보고 나왔을 때는 평균적으로 15만 원이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45만 원을 15만 원 나누면 3이 되죠. 즉 A라는 투자자는 손실을 볼 때보다 수익이 났었을 때 3배의 더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즉 손익비는 숫자가 클수록 더 좋습니다.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익비가 3, 4, 5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수의 영역이고, 0점 몇 이럴 경우는 장구가 매매를 할 때마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B라는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B라는 투자자 총 10번 매매했을 때 7번인 수익을 보고 나왔죠. 상당히 승률이 좋습니다. 승률이 70%. 손익비를 따져보면 7번의 수익을 냈던 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더하면 1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 몇을 하죠? 7을 해야겠죠. 7번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B라는 투자자는 한 번 수익을 보고 나왔을 때 평균적으로 20만 원의 수익을 봤다. 그럼 손실 봤었을 때 나머지 3번이겠죠. 80만 원, 40만 원, 60만 원. 딱 봐도 수익을 났을 때보다 손실 봤을 때 금액이 크죠. 그러면 B라는 투자자는 손절을 잘 못한 거죠. 먹을 때는 익절을 볼 때는 짧게 보고, 반대로 손절을 할 때는 많이 손실 보고 손절을 봤다는 거죠. 그럼 이 3가지를 더합니다. 그러면 총 손실 봤던 거는 3번인데 180만 원. 이미 수익을 총 7번을 봤던 140만 원보다 더 크죠. 이거를 나누기 3을 하면 한 번에 손실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60만 원의 손실이 있고, 그러면 20만 원 나누기 60을 하면 B라는 투자자의 손익비는 0.33이라는 것이죠. A라는 투자자가 3이었는데 B라는 투자자가 0.33이었기 때문에 A라는 투자자는 매매를 하면 할수록 계좌가 계속 불어나죠. A라는 투자자는 승률은 40%밖에 안 됐지만 손익비는 3이고, B라는 투자자는 손익비가 0.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A라는 투자가 10배 정도의 가성비가 좋다. 여기서 재밌는 게, 초보분들은 승률을 많이 봅니다. 승률은 A라는 투자자는 10번 매매하면 4번밖에 수익이 안 나고, B라는 투자자는 7번이나 먹었거든요. 그런데 B라는 투자자가 손익비가 낮죠.
이것은 승률이 70%지만 매매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오히려 잔고는 줄어든다. 그래서 손익비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야구를 할 때도 타율이 좋다고 하더라도 점수랑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 팀은 패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패한 타자는 타율은 조금 낮지만 반드시 점수를 내야 되는 야구 상황에서 주자가 2, 3루에 있어서 이때는 1루타만 쳐도 점수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안타를 친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반드시 가성비 있게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률에 집착하기보다는 손익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승률이 약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는 바로 손익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손절할 때는 몇십만 원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잔고가 늘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승률이 30% 이상만 돼도 손익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결과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도 승률보다도 나의 실질적인 잔고의 수익률 또 손익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익비가 얼마가 돼야 되냐? 각 단계가 있습니다. 손익비가 0.33 이하면 최하수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승률 90%라고 해도 까먹을 수가 있으므로 이분들은 무조건 연습식으로 모의 매매나 소액 매매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손익비를 1 이상까지 꾸준하게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손익비가 0.33에서 0.66 이 분들이 이때부터 자신감이 조금씩 붙고 매매 좀 하셨다는 분들인데 특이한 게 승률은 좀 좋을 수는 있지만 잔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본인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부분 손익비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0.66에서 1 정도 되면 잔고가 버텨줍니다. 하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이분들의 상위 10%입니다. 본인들은 이제 초고수인 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매매하면 매매해서 돈이 안 벌립니다. 사실은 잔고가 남들에게 보여주기는 좀 애매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있고 이제 손익비가 1이 넘어간다. 이때부터는 법니다. 왜냐하면 손익비가 1을 넘어갔다는 것은 나의 평균 손실 금액 대비해서 나의 평균 수익 금액이 더 크다는 거죠. 즉 가성비 있게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이때가 상위 3%입니다. 이 분들은 무조건 본전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법니다. 그래서 이분들부터는 이제 매매 시간 늘리셔도 잔고가 꾸준하게 늘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1.5에서 2 손익비 이분들은 고수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 시간을 꾸준하게 갖고 가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 3 정도가 되면 초고수죠. 그래서 초고수 최상위 0.3%는 별다른 일을 안 해도 이 수익만으로도 자산가 대열에 진입을 했거나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매매하고 주로는 여행이나 취미생활도 하고 애들 있으신 분들은 제주도에 있는 국제 초등학교 많이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신을 위한 이제 보상도 함께 하면서 봉사활동, 예술활동 3 이상은 투자의 신인데 이제 이분들은 목적이 뭐냐 자기의 잔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코인 선물 외에도 해외 선물, 미국 ETF 다양한 데 투자를 합니다. 자산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시장에 매매를 했을 때는 내가 사면서 시장을 올리고 내가 팔면서 시장에 떨어뜨리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내 돈을 좀 쪼개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코인 선물한다는 걸 드러내길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고래죠. 주로 차명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한다. 초보분들은 우선 승률 40%, 손익비 1.3을 목표로 하시면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만 잘 하시면 사실은 코인 선물로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다. 95%가 선물 매매로 돈을 잃는 이유 두 번째는 리딩방을 지나치게 맹신한다는 겁니다. 리딩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매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이루어지죠. 카톡방은 주로 1,000명 정도 들어가 있으면 600명 이상은 가짜 계정입니다. 카톡방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고객들을 계속 유인하는 것이죠. 가짜 계정을 넣어주는 사설 업체가 있을 정도인데 진짜 고객은 그 방에서 한 10% 내외 정도 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는 그 카톡방의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직원들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갖고 있어서 방장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딩방에서 분명 수익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난 적도 있고 손실이 난 적도 있는데 우선은 손절한 거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 거는 카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당장도 계속 이거 수익 났다고 하고 박수 막 짝짝짝 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수익 난 것들도 대부분은 이제 물타기를 해서 결국 먹고 납니다. 비중 조절을 잘 하지 못했거나 배율을 높게 들어간 고객들은 손실하고 나왔는데 추천해준
그 방장의 계좌만 수익을 보고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17,600달러에서 롱을 추천을 했는데 떨어진 거죠. 그러면 손실이 나겠죠. 손실 보면 17,200, 16,800 이때까지 물타기를 계속 리딩에서 시킨 거죠. 리딩 업체에서 추가 매입을 하는데 고객들은 여기서 추가 매입을 미리 많이 했었을 때는 한 5번이나 4번 나눠서 했으면 평당가가 뭐 17,200이 될 수는 있는데 고객들은 그대로 물타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17,600에 대부분의 돈을 태웠거나 이렇게 많이 물타기를 할 줄 몰랐던 거죠. 비중 조절에 결국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미 여기서 결국은 올랐지만 청산을 다 당했다. 손실 보고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카톡에서 뭐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이모티콘으로 짝짝짝짝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고객들은 대부분이 손실이 나 있는 거죠.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인데 나는 손실 나만 봤나?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100이면 리딩대로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만 손실 봤나? 그러면서 그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딩방에서 탈퇴하고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이 있다. 세 번째는 모의 투자를 하면서 매매 습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모의 투자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문이나 이런 시스템 잘 몰라서 연습하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실전 대용으로 하기에는 안 된다. 실전 매매 대신에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의 매매는 코인 거래소들 중에서 뭐 바이비트나 비트가 다양한 거래소에서 제공할 때가 있는데 모의 매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즉 내 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진입할 때나 청산했었을 때 신중하지 못하고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매를 할수록 투자 습관이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소액으로 할 때랑 돈을 좀 태웠을 때랑 심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물며 모의 계좌는 실전 계좌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실전 매매를 하셨다가 다시 모의 매매를 넘어간 분들의 대부분은 한 번이나 2번 정도 청산을 당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 모의 매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닌 모의 매매로 자신감을 쌓으려고 모의 매매를 하는데 이때도 모의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다시 실전 매매로 넘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의 매매를 했었을 때 수익률을 올리려다 보면 내가 10% 20%에서 익절을 확실히 보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더 보려고. 그리고 손절을 잘 안 하죠. 수익률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다시 올라왔었을 때 난 팔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손절을 못해서 청산을 당하면 모의 매매는 내가 사이버몬을 넣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하고는 큰 도움이 안 되게끔 가는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진입이 신중하지 못합니다. 보통 초보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매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내 돈으로 실전 매매를 할 때는 3시간 중에서 내가 진입을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하죠. 변동성이 큰 날은 한 4, 5번 정도 매매를 하겠는데 모임 매매는 계속 매매합니다. 3시간 내내. 왜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순간에도 계속 매매를 하는 것이죠. 내 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니까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호기심에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작 수익 날 타이밍에는 진입을 못하는 것이죠. 투자 원칙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실전 감각이 없어집니다. 실전은 인내와 나의 타이밍이 왔었을 때 이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대어를 낚는 낚시와 같이 해야 되는데 모의 투자는 이런 습관을 아예 잃어버리는 부작용을 만드는 것이죠. 야생동물을 집에서 오랫동안 기르면 야생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죠.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소를 가면 빨리 치료해주고 야생을 돌려보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야생의 본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의 투자도 기능 정도 알고 바로 실전 소액으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선물 시장이 좋은 거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실전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외 선물 같이 증권사에서 매매를 할 때는 증거금 제도가 있어서 몇천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사설 해외 선물 거래소는 사설 업체이기 때문에 먹튀가 많습니다. 코인 선물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매매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선물은 손절과 물타기의 어떤 예술적인 걸로 결국 나오는 거죠.
아무리 초고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산 다음에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손절을 빨리 해서 잘못된 길을 벗어나든지 아니면 물타기를 통해서 단가 조절을 하면서 결국 수익 내고 나오는 이런 게 있는데, 모의 매매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왕창 들어가서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왕창 들어서 깨지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손절과 물타기를 하는 연습이 안 된다. 95%가 선물 매매로 돈을 잃는 이유 네 번째는, 고수는 대응에 초점을 두고 초보는 예측에 초점을 둡니다. 고수는 이때 위쪽을 본 거죠. 여기서 위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롱으로 잡았지만 이 가격대가 떨어지면 손절을 하거나 이 가격대가 넘어가면 익절을 하겠다라는 대응법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예측만 합니다. 예측은 틀리라고 있는 게 예측이죠. 즉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가면 당황을 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모니터 덮고 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식처럼 존버를 하기도 힘듭니다.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 버텨서 반강제적으로 손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수가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롱으로 진입한 거죠. 그리고 떨어졌다. 보통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여기서 손절하고, 그러다 다시 반등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타인이 아니 반강제적으로 내가 도저히 못 버텨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자르고 나와서 다시 여기서 롱을 진입한다든지 이런 대응법이 필요한데, 초보들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고수는 예상과 다르게 갈 경우 대응을 하는 것이죠. 단가를 낮춰서 결국 빠져나갈지 아니면 손절할지를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여기서 비빌 언덕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하락세가 커서 우선 내 잔고를 어느 정도 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붙어볼 것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 때 내 예상과 다르게 갔었을 때는 노트에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데이터가 쌓이죠. 그러면 내 매매 노트에 있는 컨텐츠 양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보면 공통된 원인이 한두 가지 나오게 되죠. 이평선은 11선이 아니라 21선을 써야 되는구나. RSI는 70이 아니라 80을 써야 되는구나.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서 내 과거에 어떤 식으로 보조지표에 수치를 넣었더니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나의 승률을, 아까 승률과 손익비를 말씀드렸죠. 승률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분봉을 볼 때 잘 맞는지 아니면 일봉을 보는지 잘 맞는지. 여기서 보면 지금 일봉이지만 나는 초단타를 치고 이게 나랑 차를 잘 맞는다. 분봉을 보면 되죠. 선물은 분봉 보면서 초단타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일봉이나 시간봉을 보면서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차트가 맞는 차트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정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실수를 5번 하던 거를 4번, 또 줄여서 3번까지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초보분들은 주문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추매를 한다든지, 롱 진입인데 숏 진입한다든지, 10%만 분할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풀매수가 됐든지, 이런 질문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모의 매매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멘탈에 나가서 실수를 했다면 멘탈 관리와 경험치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또 자주 실수하는 거는 포스트잇으로 모니터 옆에 붙여놔야 됩니다. 자주 보고 익숙해져서 실수를 줄여야만 합니다. 시각화하고 반복하는 것이 유일하게 실력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5번째는 가장 중요한 선물 매매에서 돈을 잃는 이유, 진입 시점과 청산하는 시점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봉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512평이 21평을 뚫는 순간 롱 진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512편이 올라가다가 뚫렸을 때는 무조건 나는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기다린 거죠. 청산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 원칙을 깬 거죠. 그러고 나서 버텼다가 손실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팔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죠. 다음에 다시 이 부분까지 오면 무조건 익절을 하겠다. 하지만 이 가격이 안 오면 떨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일봉이 아닌 4시간 봉을 보면 여기서 이제 뚫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캔들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피가 말라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손실을 봤었을 때, 주로 이제 승부욕에 강하신 분들, 나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때 이제 물타기를 하죠. 물타기를 해서 결국
나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초반에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서 손실을 봤다. 그러면 나의 매매를 운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에라를 모르겠다. 그러다가 결국 청산을 하거나 원금 이상에서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진입 시점과 엑시트 시점을 미리 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타기를 조기에 소진해서 몰빵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초보분들은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상식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빵과 비슷한 투자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 원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지점에서 300만 원을 넣습니다. 이제 롱에 투자를 한 것이죠. 투자를 했는데 좀 더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3,400에서도 물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롱을 좀 더 샀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는 한 23,800이 됐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떨어졌죠. 그래서 22,800에도 나머지 300 더 태웠습니다. 300, 300을 태웠죠. 그러면 총 900 다 썼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 되는데 계속 떨어진 거죠. 그래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이 레인지를 좀 크게 잡아서 해야지 초반에 물타기를 다 해버리면 결국은 몰빵을 한 거와 똑같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려면 좀 큰 범위를 잡고 결국은 먹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사실은 코인 선물에서는 존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어쨌든 간에 청산을 안 하기 때문에 몇 년이고 갖고 있으면 결국 올라갈 수가 있지만 선물은 청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 조기에 청산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매를 합니다. 상승에 배팅을 했습니다. 10%가 수익 나면 3분의 1을 익절하고 더 올라가면 3분의 1을 익절하고 더 올라가면 3분의 1을 익절합니다. 이 경우는 물타기와 할 때는 반대로 나는 익절을 단계별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물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물타기는 3번 나눠서 하지만 큰 범위를 갖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물타기를 한다. 선물 매매로 95%가 돈을 잃는 이유 7번째는 대중들과 반대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대중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중들과 반대로 선물이나 마진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롱과 풋, 즉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방으로 보는 사람들과 하방을 보는 사람들이 반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상방 포지션 보는 사람이 하방 포지션 보는 사람보다 7대3으로 갑자기 상방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거래소에 주문을 걸어온 수량이 매수 포지션이 월등히 많거나 이미 매수 포지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알까요? 바로 이제 거래소들이 알 수가 있고 이런 지표를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거래소를 보면 특정 거래소가 갑자기 다른 거래소들과 다르게 급락, 급등이 나와서 갑자기 청산이 많이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가보면 어떤 거래소가 장난을 쳐서 싹 훑어 먹었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상방을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90%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 상방을 보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시장이 한 방향 쏠렸다. 이런 경우에 갑자기 급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90% 있는 사람들 다 청산시키면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수익이 나겠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청산을 많이 당할수록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투자자 중에 절반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 지금 23,194에서 전부 다 롱을 본 겁니다. 롱을 봤는데 청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22,000달러가 가면 전부 다 청산을 당한다라고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배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청산 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밀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롱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실을 보고 청산을 당하는 거죠.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렇듯 한 포지션에 극단적으로 쏠렸을 때는 높은 확률로 반대로 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중들과 반대로 투자했을 때 역사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미체겔 약정, 코인의 롱숏 비율을 검색하시면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방을 많이 보는지 하방을 많이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거래소마다 각자 다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68%가 롱에 돼 있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98% 극단적이죠. 갑자기 급락으로 밀 수가 있겠죠.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롱의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이러다가 전부 다 이제 롱을 봤을 때 한 번에 확 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대중들과는 반대로 보는 경향이 크게 된다. 대신에 이런 타이밍을 아무 때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차트를 보는 움직임에서 쇼타임이 왔다라고 보는 그 원칙과 이런 극단적인 비율이 두 가지가 맞았을 때 승률이 더 올라가고 예상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더 클 수가 있는 것이겠죠. 95%가 손실 보는 이유 여덟 번째는 조금씩 먹고 크게 잃는답니다. 선물이나 마진의 특징은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보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잔고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조금씩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손익비가 결국은 낮다는 거죠.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손실 볼 때는 크고.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게 되냐? 1타가 한 번에 먹고 1타가 한 번에 먹고 1타가 한 번에 먹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손실 볼 때는 조금 보고 먹을 때는 크게 먹는다는 거죠. 고수들은 3%, 5%만 잃고 먹을 때는 30% 이상, 50%씩 먹는 거죠. 저도 트레이너 생활한 지가 15년 차인데 초기 5년에는 잔고가 이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익비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매매 전략 바꾼 뒤부터는 상위 5%에 이런 식으로 잔고의 흐름이 바뀌면서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과거의 매매 내역을 보면 돈을 잃을 때 크게 잃고 익절 횟수가 손절 횟수보다 더 많은데도 계좌는 계속적으로 손실을 봤던 것이죠. 그런데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익절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 타율이 낮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좌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처음에는 손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거래소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는데 한 번에 크게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거래소에 있는 기능 중에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등 이제 몇몇 거래소에 있는 전략인데 이렇게 매매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 손실이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스탑의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대부분은 익절을 하더라도 원칙이 없습니다. 트레이닝 스탑은 쭉 끌고 갑니다. 으로 수익이 난 거죠. 쭉 끌고 가다가 고점에서 몇 프로 정도 떨어졌을 때 이때 익절 자동 주문이 나가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도 짧게 끊어주죠. 그러면 먹을 때는 크게 먹고 내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을 때는 손절을 짧게 먹고 대부분은 이런 구간 때 초보분들도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빨리 먹고 나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트레이닝 스탑 기능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점점 더 강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고배율로 1000만 원에 한 번으로 500만 원을 법니다. 그런 경우 다시는 그 밑에 배율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약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2배에서 5배의 저배율로 매매를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배율로 한번 하고 싶은 나만의 확신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배율을 썼을 때는 내가 100%의 확신으로 매매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90% 확신, 그 다음에는 70%의 확신, 그 다음에는 50%의 확신이 있어도 고배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있어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허전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저배율과 고배율을 적절히 섞어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고배는 주로 초단타 위주 분봉을 보면서 매매를 할 때만 사용을 하고 바로 손절 라인을 걸게끔 주문을 넣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도 큰 손실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죠. 열 번째는 최정의 타이밍 때까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차트에서 저는 골든 크로스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루 중에서 한두 번 올까 말까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매매를 안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게 곧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초보분들 중에서는 이런 타이밍이 안 왔는데도 매매를 합니다. 손이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심심하면 타이밍이 될 때까지 넷플릭스를 보던가 다른 거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번 매매를 해보는 거죠. 선물은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도 배율이 높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무리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런 보합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구간이 아니라 골든 크로스가 제대로 나서 이런 구간을 확인하면서 대수상승을 계속 노려야 되는데 애매한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죠. 이런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 구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작은 것을 먹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애매한 구간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타율이 떨어집니다.
야구 선수도 타율을 다 기록을 하죠. 몇 타석을 나가서 몇 번 안타를 쳤는지. 타율이 떨어지면 계좌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타율이 떨어지면 손익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애매한 타이밍 때 돈이 들어가면 대세 상승 구간에 큰 대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초보들이 롱 30에서 50% 먹을 구간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전에 애매한 타이밍 때 매매를 하다 보면 이 구간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초조한 거는 압니다. 저도 초조하고 다 실제로 돈이 들어가면 초조합니다. 하지만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한두 번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매매 원칙 자체가 없다는 분들은 제가 초보분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이평선 필승 매매법 영상 올려놨으니 이 영상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